공천 헌금 관련해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강선우 의원 건에 대해서 묵인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이제 받았다 이런 의혹에 이제 휩싸여 있는데 일단 지난 5일에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당을 협박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거 왜 탈당은 절대 안 한다. 이거 왜 이렇게 입장을 정했을까요? 저는 김병기 의원이 꼭 선입견을 가지는 건 아니고 국정원에 오래 있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원내대표나 당 이렇게 하면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나 논란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봤을 때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예를 들어서 경찰 조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아무 문제가 법적으로 없다고 나온다 한들 정치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저는 정치 참 더 하시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냐를 그냥 버티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김병기 의원은 더 이상 이럴 게 없는데 네. 버티면은 당의 신뢰도만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이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악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당의 배지를 달았던 당의 어쨌든 덕을 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결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들이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지방선거 때 김병기 의원하고 그 부인이 그 후보자들한테 몇 천만 원 단위 돈을 받았다가 몇 개월 있다 돌려주는 거, 뭐 그 사건도 있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송채경화 기자가 그 부분은 얘기를 자세히 안 했는데 네. 뭐 다 알고 있는 네. 거니까요. 근데 이제 용어 교정부터 좀 하고 싶어요. 네. 예, 자꾸 공천 헌금 그러는데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공천 뇌물이에요. 공천 뇌물. 우리 헌금은 어디다 써요? 헌금은 교회에서 네. 하나님한테 바치는 돈을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그리고 정치에서 공천 헌금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과거에 이제 영호남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절대 유리한 지역은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고 또 전국구 나중에 이제 비례대표가 네. 됐지만 거기서 상위 순번에 들어가면 당선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미안하잖아요, 본인도. 또 이제 정당이라는 게 특히 야당은 뭐 정치 자금이 항상 부족하니까 특별 당비 같은 거 내는 거. 그렇습니다. 예. 특별 당비나 공천 헌금을 받아서 네. 그때는 이제 정치자금법이 그렇게 강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취약 지역 후보자들을 심지어 민주당 영남 쪽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 비용, 선관위에 내야 되는 기타금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 당에서 다 대주고 아하. 또 선거 비용도 대주고 제발 좀 출마 좀 해주라. 그야말로 헌금. 그 공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용도로 쓴 게 공천 헌금입니다. 좋은 의미네요. 그 굉장히 공천 헌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네. 그냥 범죄예요. 네. 이거 어디 공천 헌금 같은 그 한때 그 정치권의 그 관행 여기다 헌금을 왜 붙이는 건지 이거 개인적으로 치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다 바쳤다 이런 느낌으로 헌금이라고 한 아니 건데. 헌금이라고 하면 앞으로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공천 뇌물이라고 뇌물. 얘기하시면 공천 돼요. 뇌물. 이건 다시 할까요? 자막도 좀 바꿔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큰 실수를 한 건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다 우리 한겨레 신문 포함해서 이제 공천 헌금 네. 사건이라고 쓰고 있는데 네.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공천 뇌물이다. 엄청나게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고 돈하고 굉장히 옛날에 유권자 고무신 나고 막걸리를 매수했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때까지. 그다음에 뭐 재벌들 키워주면서 박정희 전두환 때는 돈 받았잖아요. 막 몇십억씩 막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통치자금이라고 했습니다. 통치자금 갖고 이제 뭐 유권자 매수도 하고 네. 뭐 좀 정치자금도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통치자금이 없어진 게 김영삼 대통령 때 없어졌어요.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딱 청와대 들어갔더니 큰 방 하나가 통째로 금고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다. 이거 금고입니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통치자금 보관하는 데입니다. 왜? 뭐 이제 본인도 야당 대표할 때 정치자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그래?
알았어요. 그럼 난 앞으로 정치자금 안 받을 테니까 나 김영삼 정권엔 통치자금 없다. 나 이거 철수해. 금고가 하도 커서 네. 뜯어내는데 사흘 이상이 걸렸대요. 기중기가 와서 그 철구조모를 그럼 다 그 돈은 뜯어내고. 어디로 간 거예요? 거기 이제 돈이 없었죠. 전두환 노태우가 가지고 나간 거죠. 아, 그 돈이 없었구나. 금고만 없어서 뜯었구나. 금고만 남아 있었던 거죠. 네. 어쨌든 그걸 실제로 뜯고 거기 그 공간을 본인 서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와, 서재로 쓸 만큼 큰 공간이었군요. 그렇게 큰 공간이었죠. 그래서 통치자금이 그때부터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선 자금도 일종의 관행이었죠. 대선이 워낙 큰 정권이니까. 근데 그게 없어진 거는 노무현, 이회창 두 분이 격돌했던 2002년 이후에 차떼기 사건 기억나요? 네. 그때 이회창 쪽만 다친 게 아니고 민주당 쪽 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여러 명 구속됐었어요. 10분의 1 이야기 하셔가지고 되게 그렇습니다. 공공한 상황이 되셨지 번호수로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 뭐 이상수, 이재정, 뭐 안희정 이런 분들이 감옥 갔다 왔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도 대선 자금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재벌들이 대선 때 돈 이제 안 내요. 지금. 네. 그러고도 이제 남아 있는 게 공천원금 정도였는데 그것도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정치관계법이 강화되면서 이제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고. 그래서 최소한 2000년대 한 중반 이후에 누가 나 공천원금 받았다 그 얘기는 나 뇌물 먹었어라고 범죄를 자백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굉장히 이 사건은 좀 엄중하게 봐야 될 사안이고요. 네. 이걸 가지고 뭐 개인의 일탈이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휴먼 에러. 휴먼 에러라고 네. 그랬나요? 조승래 사무총장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그랬는데 네. 같은 얘기죠, 뭐. 그거 둘 다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네. 뭔가 망가졌습니다. 이거 시스템의 이거,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거 각성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12일에 윤리심판원에서 뭔가 이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 뇌물 의혹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인이 동작 9위의 부의장 법인카드를 유용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걸려 있는데 이게 쓴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쓴 거를 수사하는 경찰에 서류를 받고 뭐 진술 코치까지 받고 그 다음에 동작 뭐 경찰서장이랑 텔레그램으로 수십 차례 뭐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이거는 수사 무마까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런 문제는 장모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래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문가지? 왜 전문가일까요? 제가 공천 헌금이란 말을 썼다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팩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사실 말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의심은 되죠. 전문가로서. 전문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까 의심은 되는데 팩트가 안 나온 상황이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되게 우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좀 이게 좀 비통한 거 두 가지가 뭐냐면은 네. 정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보좌관하고 정말 속내 이야기를 다 하셨더만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보좌관의 말을 따르자면 들어서는 안 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되는 약간 법을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그 앞에서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CCTV 좀 가서 뭐 해달라고 예,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모든 하고. 부분들을 다 했던 사람이 지금 가장 큰 적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관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결국 정치가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건가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김건희 뭐 여사라고 하실 거죠. 김건희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 와이프 부인의 이 횡포가 대한민국을 들어엎었다고 거리낌 없이 욕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실제로 너무 욕을 해도 마땅하고. 근데 이게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야, 이 구태들을 어떻게 청산해내지? 네.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까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큰 계기가 있을 경우에 그게 우리나라는 또 도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싹 엎어치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경찰과 협조를 해서 무마를 했다라는 것도 네. 아예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참 의심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사무부총장, 네. 그래서 공천 실무를 맡겼는데, 사실은 그 즈음에도, 이거 김병기 의원은 뭐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뭐 지방선거 때 동작에서 좀 시끌시끌 했었고, 또 그 가족이, 뭐, 너무 막, 보좌진들,
한테 구의원들하고 좀 다. 심하게 네. 하고 구의원들 뭐 이런 얘기가 그때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왜 그것도 이제 국정원 출신이고 공작 전문가고 이런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그 사무부총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왜 쓰는 거지?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래도 이제 뭐 필요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터지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별 변명의 여지가 없어. 괜히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뭐 관련 있는 건 아니야? 뭔가 좀 투서를 이수진 전 의원이 당에다가 네. 김현지 줬는데. 보좌관한테 줬는데 그게 왜 김병기 의원 손으로 들어갔지? 결국 그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그리 그냥 준 거 넘겨준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도 경찰 수사하면서 아마 밝혀내야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아쉬움이 굉장히 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그제 그 민주당의 한 70대 한 중후반 정 굉장히 나이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 이제 원래 이제 재야 출신인데 민주당 의원 한 3선 4선 이렇게 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 계세요. 네. 이분들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그분들은 아니 민주당이 옛날에 공천 헌금 뭐 그런 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무슨 짓들이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갖고 당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있냐라고 막 펄펄 뛰시더라고요. 그래. 네.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좀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당 전체로 불이 옮겨붙고 KSY에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다다음 주에 하면 당 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대한민국 식품 명인 식혜 부문 제96호로 선정된 서정욱 명인의 느린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빨리 만들기 위해 인위적인 효소를 쓰지 않고 화학 첨가물, 보존료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정과와 12곡 미수도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느린 식혜는 편하고 저렴하게 마켓단위에서 주문해보세요.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KS와의 조사 결과 보니까 이 공천 헌금 사태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네. 정말 방송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는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포차를 위해서 하신 거죠? 영향이 있을 것 58.1%. 꽤 높네요. 당연하죠. 사실은 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없을 것 33.8%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영향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대로 2주 뒤에 조사 이런 거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그게 여론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 나오는 그때까지의 당 지도부의 되게 이게 강한 조치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의 에러다. 두 분 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 같고. 시스템은 이거는, 네.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 없습니다. 또 휴먼 에러가 한 두세 차례 반복되면 이건 시스템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지금은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휴먼 에러라고 하는 건 또 이 문제 자체로 봐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부분들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이 아무리 제대로 갖추어져도 저도 이 부분이 일단 예외적 상황으로 발생했다라는 걸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근데 제일 그 시스템적인 보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청래 대표지 않습니까? 네. 당원들이 이건 뭐냐면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게 당원들이 공천하자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보완도 되고 네. 단호하게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가지고는 상관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걱정이 정청래 대표가 생각보다 마음이 여린 분이에요. 네. 눈물도 많고. 굉장히 뜻밖이시죠? 네. 실제로 그래요. 전 뭐 옛날 초선 때부터 좀 보고 네, 그래서 네. 아는데 근데 제발 좀 부탁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정치하고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도 정청래 대표가 아주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반 국민 중에 상당수는 그때 그 돈 혹시 이재명 대표한테 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로 아주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청래 대표가 좀 독한 마음을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KS와의 이거 몇 명 뭐 이렇게 조사를 그렇죠. 자세한 네. 내용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5일에서 6일 양일간 통신사무소 제공 무선 가상번호 활용해서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식으로 조사했던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